대사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서세현 씨가 사망한 지 20여일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십성 뉴스와 가짜 뉴스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망인과 미망인 사이에서 낳은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캄보디아에서 서세현 씨를 화장한 이후에 캄보디아의 생활을 모두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캄보디아에 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서세현 씨와 미망인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요. 올해 9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8살인 줄 알았는데 만 나이가 8살이고 실제 나이는 9살이라고 합니다. 이 딸이 아직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다. 너무나도 딸 바보였고 딸 역시 서세현 씨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매일매일 딸을 데리고 다닐 정도여서 관계자들이나 지인분들이 둘 사이를 너무나 잘 알았대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는데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과연 이 9살짜리 딸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얘기조차 못했다. 그런데 지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알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9살짜리 딸이 그 이전에도 한국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캄보디아에 있고 본인은 한국에 있을 시기에 수시로 영상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통화를 자주 주고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에 대해서 소식이 뚝 끊겼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알지 않겠느냐. 다만 이 아이가 받을 상처를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얘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서세현 씨 장례식장에서도 유쾌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던데. 일단 제가 앞서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서세현 씨가 생활고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빚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얘기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상에 가짜뉴스 서세현 씨가 10조 원이 있었다 혹은 3조 원대 거액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백억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세현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경우가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참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세현 씨의 사인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일단 한 매체에서 서세현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의혹만 제기하고 끝난다면 고인이 명예를 다시 한번 훼손당하는 셈이 아닙니까? 그리고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그 누구보다 원하는 부분들이 바로 고인의 명확한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고인의 화장에 대해서도 좀 서로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폐해입니다. 왜냐하면 서세현 씨가 사망 이후에 그 곁을 지켜준 지인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지인분들이 과거에 이력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서세현 씨의 곁을 지켰고 서세현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다 전화통화를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 진심으로 서세현 씨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더욱이 사망 이후에 국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서세현 씨의 재산을 노리고 지인분들이 나쁘게 했다. 그리고 그 이력들을 살펴보니까 과거에 조폭 생활들도 했고 또 다른 조폭들이 노리고 한 짓이다. 이런 식의 의혹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에요. 계속해서 제기를 하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유가족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단 말이에요. 오히려 캄보디아 현지에 있었던 유가족들과 지인들은 화장을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가장 화장을 원치 않았던 인물이 바로 서세현 씨의 누님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인데 자기의 아들까지 직접 보내서 절대 화장은 안 된다. 꼭 운구를 해서 서울로 데려와라. 부검을 해서 명확하게 사인을 밝히자. 이 뜻에 유가족들이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지인분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서동주 씨 측이 현실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화장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치 거꾸로 알려진 거예요. 서동주 씨는 운구를 원했고 현지에 있는 미망인과 유가족들 그리고 지인분들은 화장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급하게 화장시키려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화장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현재의 열악한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냉동고가 있는 곳이 사원이었거든요.
사원 단 한 곳에 있는데 그 고인만 안치된 곳이 아닙니다. 거의 100여 구에 가까운 시신들이 안치돼 있었고 다른 시신들이 빠져나갈 때마다 냉동고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유가족들이 볼 때는 하루하루 시신이 훼손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잖아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사실 유가족들은 서세원 씨를 한국으로 운구를 해오기 위해서 신청까지 다 해놨습니다. 절차까지 다 밟아놨는데 그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되게 공교롭게도 고인을 화장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운구 절차 결정이 떨어졌다.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실화 탐사대를 통해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모습을 다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세원 씨의 운전기사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서세원 씨의 운전기사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서세원 씨가 평소에도 종종 프로포폴을 맞는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내용만 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서세원 씨가 평소에도 프로포폴을 맞았고 사망 당일에도 프로포폴을 맞았나 보다. 프로포폴 중독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란 사람 자체, 이 정체 자체가 서세원 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세원 씨의 운전기사가 아닌데 마치 서세원 씨의 운전기사로 둔갑을 해서 서세원 씨가 평소에 또 맞았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의아한 일 아닙니까? 서세원 씨가 현지에서 자동차조차 없었다는 것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툭툭을 타고 다녔는데 마침 정체도 알 수 없는 운전기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운전기사가 사실은 서세원 씨의 운전기사가 아니고 문제가 된 병원의 책임자의 운전기사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세원 씨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게 일종의 의료사고잖아요. 서세원 씨가 아무리 본인이 놔달라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의아한 사실은 면접을 보러 온 간호사가 링겔을 놔줬다는 겁니다. 이거 관리 감독의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런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매체나 어떠한 곳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오로지 서세원 씨의 프로포폴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도 너무나도 억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리고 싶다, 밝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유가족조차 고인의 명확한 사망 이유 자체를 모른다. 이 병원에 대한 의혹이 좀 짙어지고 있는데 의료사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당일 서세원 씨의 행적을 살펴보면 서세원 씨는 딸 아이를 등교시키고 난 이후에 병원 책임자의 차를 타고 이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CCTV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부에 한 대, 내부에 한 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CCTV가 바로 내부 CCTV거든요. 내부에서는 작동을 안 했다. 작동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돼서 복구 중에 있다. 말이 나오는 CCTV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프로포폴을 누가 가져다 놨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캄보디아 외사과에서 나와서 서세원 씨가 사망한 이후에 관련 물품들을 모두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디스패치에서 이 병원에 잠입을 해서 프로포폴까지 찍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이 프로포폴 누가 가져다 놨을까? 그리고 디스패치는 이 병원에 대체 어떻게 잠입한 걸까? 왜냐하면 이 병원 자체가 굉장히 고급 관저에 있습니다. 현재 유력 정치인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세원 씨의 사망 이후 완전히 폐쇄가 돼서 관계자가 아니라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관계자가 허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언론사 기자가 무단으로 출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병원 관계자는 본인이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병원 책임자는 여전히 그 CCTV에 대해서 복구 중이다. 복구가 되면 공개하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시기가 딜레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핵심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인물,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깊숙이 관여된 인물이 바로 이 병원 책임자인데 이 병원 책임자가 그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느냐? 디스패치에서 병원에 잠입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이 확인했던 내용이 바로 병원 외부에 있는 CCTV입니다. 이때 4명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인솔자는 따로 안 보였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디스패치 기자와 관계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현지 가이드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체 그 인물들 누가 들여보내줬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가 계속해서 붙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이 조금 황당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그 누구보다 서세원 씨의 사망 원인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캄보디아 경찰이 이 내용을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다. 요청을 했대요.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냐? 대사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알고 싶다. 최소한 경찰 담당자라도 만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것은 디스패치에서 프로포폴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가족조차 거절당했던 경찰과 만나서 그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럼 대사관까지 통해서 했는데 안 됐는데 대체 어떻게 접촉한 걸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캄보디아 현지에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닿았을까? 이런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서세원 씨가 이 병원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간호사가 주사를 놔준 게 아닐까요? 외부에 알려진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서세원 씨는 이 병원의 투자자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서세원 씨가 이 병원 투자자라고 하는데 지분이 있을 거 아니냐. 지분 관계도를 가져와라. 라고 확인을 했더니 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세원 씨가 이 병원과 관련됐다는 유일한 자료는 딱 하나입니다. 이 병원 팜플렛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의 홍보 팜플렛에 서세원 씨의 모습이 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서세원 씨가 이 병원과 관련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서세원 씨가 이 병원의 주요 투자자인 것처럼 알려졌단 말이에요. 이 내용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병원 관계자가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말이다. 고인의 사망을 두고 좀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분명하게 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인의 사망이 사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최소한 소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계자가 확실히 이 부분을 알려야 되는데 완전히 자료를 틀어쥐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히나 제가 뭔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 여부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서세원 씨의 장례 과정에서나 현지에서 화장하는 발인까지 계속해서 팔로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캄보디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제였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딥하게 취재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병원의 정체입니다.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병원과 관련돼서 사망한 사람은 서세원 씨뿐만이 아닙니다. 벌써 이 병원과 관련된 사람이 3번째 사망을 했다. 그런데 앞서서 사망한 이들 역시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계자들이나 유가족분들이 캄보디아 현지의 조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당뇨로 인한 심정지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현지에서는 이거 되게 유명한 정치인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아닙니까? 현지에서도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쉬쉬해서 빨리 덮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억울함도 함께 가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실화탐사대나 그것이 알고 싶다가 현지에서 모두 취재를 하고 관계자들을 다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인의 사망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있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나 실화탐사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했는지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그 방송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의혹이나 내용들이 확인되는 대로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